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최근 컨설턴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간에서는 컨설턴트를 사기꾼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꽁돈을 벌어쳐먹는 악랄한 놈들이라고까지 비판하기도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순전히 컨설턴트를 가장한 사기꾼들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실제 컨설턴트들의 내면에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일까요? 전 솔직히 앞선 의견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인사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일전에 한번 배달 관련의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수제버거였던 것 같은데 동네 햄버거 업체들에 비해서 배달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는 프랜차이즈 햄버거집도 있었고 다른 수제버거집들 역시나 있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조언을 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었던지라 다른 가게들의 특장점을 우선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역시도 딱히 내세울 만한 경쟁력은 없었어요. 맛도 다 비슷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중에 먹힌 게 바로 배달할 때 양 많은 후식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여러 버거집들의 배달을 시켜 먹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다 보니까 이 세트가 아닌 단품을 시켜 먹은 사람들이 보통 양이 적다, 배가 부르지 않다, 양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후식으로라도 포만감을 채워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떤 말인지조차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진이 박한데 후식까지 챙기라니 하는 눈치였죠. 그래서 또 일일이 상품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개당 단가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하는 팝콘이었죠. 부피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이 외형적으로는 만족감에서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지만 돈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원가가 굉장히 저렴한 그런 후식이었던 거죠. 어차피 배달비야 건당이니까 부피가 크던 작던 손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팝콘 덕은 물론 아니었겠지만 동네에서 거의 탑을 찍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꼭 방문해 달라고요. 그 후식권 이외에도 여러 번 의견을 드리면서 차별점 또 강점 이런 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전 여전히 못 가보고 있는데 아주 작은 조언과 격려들로 새로운 빛이 보이는 결실을 맺은 사례인 거죠. 관련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제가 카페 주소를 하나 남길 테니까 꼭 한번 들어와 보세요. 똑사모라고 똑똑한 사장님들의 모임이라는 카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제 막 카페를 열어서 회원수는 얼마 없지만 숨은 제야의 고수분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한 명보다는 두 명의 머리가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너도 컨설팅 하니까 그런 거 아냐 하실 수 있는데 전 따로 장사에 대해서 개인 유료 컨설팅을 하진 않아요. 공교롭게도 기업에서 가끔 자문을 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당당히 비용을 받죠. 그리고 강의를 가야 될 때 역시도요. 다만 컨설팅이라는 개념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인사이트를 심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경력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그리 뛰어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조언을 드리다 보면 의외로 정말 작은 가게들이 필요한 게 이 컨설팅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누구에게 쉽사리 물어볼 수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니까요. 물론 당연히 전 돈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역시 노동력의 대가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다만 작은 가게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가진 문제점들에 대한 컨설팅은 어떻게 정부에서 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컨설팅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미비한 수준이거든요. 이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참 많은데 굳이 복잡하게 신청서를 접수해서 또 거기에서 몇 명을 선발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니까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전화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옷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 단가가 비싼 옷을 팔다 보니까 판매에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보통의 엄마들이 입는 보세 옷을 파는 매장이었는데 경력도 10년이 넘으셨고 나름 현장에서는 달코 다른 분일 텐데 이런 걸로 연락을 주셨을까 하고 의아했지만 열심히 경청을 해보니까 문제점은 딱 한 개였어요. 품질 좋은 옷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떼온 옷 자체가 비쌌고 그걸 손님들이 봤을 때 부담감을 느끼는 거였어요.
있었어요. 판매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저 평범한 이 롤러코스터와 바이킹 세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따로 마케팅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어낸 거예요. 또 롤러코스터, 바이킹 세일링이라는 건 없다고 딴지거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롤러코스터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판매 고전 수법이고, 바이킹은 점점 비싼 것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중간대 가격의 제품을 권유해서 사게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예전에 한창 제가 옷을 팔 때 쓰던 방법이 바이킹인데 29만원에서 99만원까지의 등산 자켓을 차례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99만원짜리에만 눈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요. 이 비싼 게 좋아 보이니까요. 설명 역시도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해요. 뭐 원단도 가격에 따라 다 제각기 다르니까요. 그런데 손님은 쉽게 그 99만원짜리를 사진 못해요. 비용 부담 때문에요. 그때 바로 중간 가격대인 이 49만원짜리를 권하는 거죠. 고객의 지갑 사정도 생각해 주면서 말이죠. 그럼 고객은 판매자는 내 편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돼요. 손님,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뭐 어디 에베레스트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제품만 하셔도 충분하세요. 아마 동호회에 나가시면 짱 드실 거예요. 이것도 전문가용이거든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단골 전환율도 높아지고 내 편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그때부터는 쉽게 팔 수 있게 돼요. 아무래도 판매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니까요. 그 전화를 주셨던 엄마들이 입는 옷을 파는 사장님은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겠죠. 은연중에 본인도 이런 판매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되고, 이 매장 안의 DP 역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가격별로 바꾸고, 동대문 매입을 할 때도 이걸 생각하고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통찰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히려 작은 가게들이 여러 작은 조언들이 필요한 거고, 또 이런 게 모이면 컨설팅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거시적이고 매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단한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기보단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너무나 간단한 조언과 의견에 대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느끼고 점점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생업이 컨설팅인 사람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받는다는 심보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재능거래 사이트에만 가더라도 30분 전화 컨설팅에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예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건 모든 컨설팅이 다 해결점을 찾아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앞선 사례들 역시 컨설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저 단순한 의견과 조언뿐이었죠. 이 해결점을 찾는 건 바로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비싼 컨설팅을 받는다고 한들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컨설팅은 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컨설턴트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애송이 새끼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컨설팅의 컨자도 모르는 놈이 뭔 소리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한편으로는 인사이트를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작은 의견과 조언, 그리고 통찰력이니까요.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뭐 그리 대단한 맥킨지급의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작은 가게에는 그저 그 가게에 어울리는 컨설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일했던 옷가게 역시도 작은 가게였어요. 등산복을 팔던 가게였는데 사장 부부 두 내외가 엄청난 고수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요. 늘 저에게 신상을 입혔고 그걸 본 많은 손님들이 그 옷과 신발들을 사갔어요. 제가 옷빨이 잘 받아서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사장 부부 내외도 늘상 그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언제나 마케터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가게들요. 그들은 직원에게 그 옷들을 강제로 사게 했지만 전 무료로 그 옷들을 입었어요. 심지어 등산 학교까지 무료로 갔다 왔죠. 유명한 산악인들을 그들 때문에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배운 점도 참 많아요. 늘 신상 옷에 신상 신발을 신고 여름이면 20대 대학생이 사기에는 벅찬 20만원짜리 쿨맥스 티셔츠를 입고 다닌 거죠. 전 거기에서 여러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팔면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아주 작은 컨설팅, 그래서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인지시켜주지 못하면 그것들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이 사기꾼보다는 인사이터가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격려와 조언을 해주는 사람, 인생에서의 멘토가 있다면 학업, 직업에도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나의 멘토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인플루언서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흔적을 모두 찾아보세요. 책을 읽고 강연을 찾아다니고 또 SNS를 팔로우하고 그 채널을 구독해보세요. 이 사기꾼 무슨 소리 하나 보자가 아니라 나의 인사이터라 생각하면 우리 역시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돈 버는 장사이기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